네, 한국투자증권 이나의 연구원이었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알아봤고요. 네,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입니다. 주 초반부터 이 키프로스 악재가 장을 누리고 있고요. 호재보다는 사실 이번 주에 또 미국은 FOMC 회의가 있는데요. 더 이상 양적 완화보다는 지난번에 양적 완화를 그만둘 것이냐 이런 논의들로 인해서 조금 불안한데 주 초반부터 악재가 많네요.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홀짝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 초반 상황이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고요. 또 좀 악재들이 있습니다. 1980선 밑으로 코스피가 내려왔어요. 이번 주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상당한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번 한 주도 쉽지만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수급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오늘 또 유럽 쪽에서 이제 키프로스 뱅크런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을 또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제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을 고려할 때 당분간 삼성전자의 수급 악화가 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답답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또 오늘 키프로스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 해외 증시 일정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평가인데요. 먼저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오늘과 내일 이 주택 착공 건수나 이 주택 허가 건수 같은 이 주택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에는 이제 2월 달에 이제 기존 주택 판매 건수와 또 3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들이 지금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쪽에서 발표되는 이 경제 지표 흐름은 이번 주 좀 양호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또 대부분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의 또 FOMC 회의를 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FOMC 회의가 호재가 될 것인가 악재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호재성으로 좀 인식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FOMC의 양적 완화가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2주 전이었죠. 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부정적 요소보다는 이 긍정적인 요소가 많고, 아직도 양적 완화는 지속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시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FOMC 회의를 열고 아마 기준금리는 동결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회의 마지막 날 이제 성명서가 먼저 공개가 되고 30분 후에 이제 벤 버냉키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양적 완화의 어떤 그 긍정적인 요소라든가 또 양적 완화가 아직도 당분간에 지속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한 번 더 재차 재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미국 시장이나 이 글로벌 증시에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오늘 발생하고 있는 유럽 쪽 부분인데요. 현재 EU 국가 내에서 이제 세 번째로 작은 나라죠. 이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이 이제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뱅크런 지금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 자체도 좀 단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키프로스 이 구제금융 관련된 부분은 이미 사실 작년 6월 달부터 이제 회의가 진행됐었고요. 이 시장에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상했었던 부분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영향력, 시장의 마이너스권의 어떤 영향력은 좀 단기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한국 자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지금 갤럭시 S4 공개 시점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팔자고 돌아서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 삼성전자 주가 150만 원대는 사실 그다지 싼 가격은 아닙니다. 물론 먼 미래에 한 220, 3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만은 미래를 좀 선반영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4가 덜 팔릴 것 같아서 팔았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한 이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악화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결국 삼성전자를 팔아서 한국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를 판 물량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자동차나 여타 다른 시가총 상위기업들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번 주 초반까지 영향을 주겠지만 주 중반 되면 좀 안정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지난 금요일 급락을 하고 오늘 또 추가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적어도 이제 주중에 시장은 다시 한번 2차선을 탈환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이번 주 21일이면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북한 리스크가 부각이 됐다 지금 잠잠합니다만은 또 한미연합훈련 이후에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지금 시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다시 2000선을 탈환한다 하더라도 2000선에 안착하기보다 주반에 또다시 이 북한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시장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이번 한 주간은 주초 좀 빠졌다가 주중에 올랐다가 주반에 다시 빠지는 이런 좀 지루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키프로스 관련된 얘기는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이 100억 유로죠. 100억 유로, 14조 원가량을 구제금융으로 주는 대신에 조건으로 은행 예금에 대해서 사실상 세금을 일회성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은행 예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문 열면 다들 돈 찾아가려는 대규모 인출 사태, 뱅크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지금 문을 안 열었다 그래요. 18일이 현지 시간으로 휴일이고 19일까지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사태가 아직 조금 마무리가 안 된 것 같고요. 오늘 밤 이제 유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사태의 영향력의 그 진폭들을 좀 크기를 결정해 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또 큰 악재보다는 회복할 걸로 보셨고요. 홀짝 박사님은 전략이나 관심 종목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역시 지금 시장이 좀 답답한 상태죠. 이 삼성전자였던 수급 악화라든가 또 이번 주 한국 또 주 후반에 이 북한 리스크가 다시 재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또 유럽 쪽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키프로스 지금 뱅크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겠다. 상당히 뱅크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는 이미 시장이 좀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워낙 이제 유럽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장에 오랫동안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키프로스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저는 좀 한시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한 주간 어쨌든 시장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가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사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오히려 좀 관심주를 찾아본다면 단기적으로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을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급락을 했고요. 오늘 또 추가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시장에 상당히 좀 불안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과 오늘 이틀 연속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이것은 좀 차별적인 수급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보통 주가가 안 빠지거나 또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중단기적으로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시장 대비 강한 수급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가 오히려 좀 찾아보는 그런 종목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관심주로 이 코스닥의 대형주 중에 태용이라고 하는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태용이 지난 금요일에도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대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지금 시장은 오전부터 마이너스 흐름입니다만은 장중 내내 지금 플러스권을 견조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튼 견조한 이 플러스권 유지 자체가 이 기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차별적인 수급 개선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용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나 또는 석유화학 플랜트 또는 산업 플랜트 같은 우리 흔히 이제 플랜트로 공장이라고 하니까 글로벌 이 공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매출 한 50% 정도가 이 플랜트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한 50% 정도가 이 풍력 발전에 이제 부품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부분에서 저희는 좀 중장기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일단 플랜트 부분 자체는 이 경기에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엔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플랜트 설비 투자, 즉 공장 설비 투자가 줄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태용의 수주 모멘텀이 둔화가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어찌됐든 간에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 위기 이후로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돈을 풀면서 이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일단 미국 경제 지표도 좀 호전되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요. 유럽도 중간중간에 계속적인 악재는 있긴 합니다만은 유럽도 이제 결국 문 닫을 줄 알았는데 문을 닫지 않더라라는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 어쨌든 미국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유럽은 최악을 벗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중국은 그동안의 긴축에서 긴축 완화 쪽으로 좀 선회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회복 신호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설비 증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플랜트 기자재를 공급하는 태용 같은 경우는 수주가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풍력 발전 쪽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풍력 시장에 대한 지원 법안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 이 풍력 발전 시장이 좀 회복될 조짐이 상당히 높은데요. 태용은 이 풍력 발전 부품 중에서도
미국 쪽으로 또 판매하는 매출 비중이 한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태용이 국내 업체 중에서는 상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결론을 좀 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태용의 최근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작년 한 7월달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2만 원대 부근에서 지금 오랜 기간 지금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는 사실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기간 수급들이 서서히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다가 이번 2월 달부터 시작해서 기관들 매수세가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고점을 뚫고 놓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과 오늘 지금 이틀 연속 시장 대비 기관 매수와 함께 상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는 이미 오랜 기간 박스권 행보를 하면서 현재 가격권 부근에서 매물이 상당 부분 좀 소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2월달 이후로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결국 태용의 수주가 다시 재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기관들이 배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부분은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면 아마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보고 계시하면은 이 태용의 2006년 이후로 지금까지의 주가 추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관련주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좋았던 2007년도까지는 수주가 늘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다가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수주 모멘텀이 줄면서 이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었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수주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2007년도 이 10만 원대에서 주식을 사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안 좋아서 수주가 크게 늘고 있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가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당연히 지금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조로 태용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는 주당 청산 가치가 17,000~18,000원대밖에 안 됐는데요. 주가는 12만 원까지 갔으니까 PBR 기준으로 한 7, 8배까지 급등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작년 말 기준 주당 청산 가치가 24,000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2만 원대 부근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충분히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투자 모멘텀 유망주로는 단기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태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